NCS 활용 가이드 홍선혜입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기반 채용이 확대가 되면서 도대체 NCS가 뭐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거고요. 학원 그리고 사설 인증시험에 대한 홍보도 늘어나면서 NCS 채용을 위해서 학원에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직무 중심, 능력 중심 채용을 표방하는 진정한 NCS라면 이 사설 교육 따위는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시행 초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신 게 사실일 겁니다. 지금 이때 완벽한 가이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NCS 활용 가이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NCS 하나하나 모든 것에 대해서 짚어드릴 텐데요. 자, 먼저 NCS란 무엇인지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NCS 특강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NCS에 대해서 총 10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센터 김진실입니다. 최근 채용 시장에서 NCS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과연 NCS가 무엇인지, 그 NCS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한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떤 대학생,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굉장히 스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모도 스펙 아닌가 하면서 성형수술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한번 여러분들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학벌과 학점, 토익점수, 연수, 그다음 봉사활동 등 8대 스펙은 우리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금과 옥조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구직자의 84.4%가 스펙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이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스펙에 집착할까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정확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불안하대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 일을 하려면 이 정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좀 마련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그게 없었죠.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여기 보시죠. 기업에서도 채용을 한 이런 취업 지원 이제 그 취업자 신입 사원들이 바로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회계과 나와도 우리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모르니까 다시 가르치고 하는 이런 재교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능력과 동떨어진 교육, 또 취업 준비, 또 능력과 동떨어진 채용 과정, 또한 또 능력과 동떨어진 그런 인사 관리 체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힘들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힘들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바로 NCS, 한국말로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입니다. 오늘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 NCS가 무엇인지, 그리고 NCS가 왜 도입되었는지, NCS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NCS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런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에요, 기준. 무슨 기준? 교육의 기준, 채용의 기준, 인사관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제 NCS의 용어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쉽게 이제 들리시겠지만 이제 법적인 용어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과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기술과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 태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산업 부문별로 또한 수준별로 체계화한 거예요. 예전에는 산업하면 농공상, 농업, 공업, 상업 이것밖에 모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다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영, 회계, 사무, 금융, 보험, 기계 분야, 화학 분야, 뭐 보건, 의료 분야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고 내가 초기 처음 신입사원에 때는 어떤 능력 필요하고 과장 때는 어떤 능력, 나중에 임원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체계화한 자료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즉 일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뭐 이제 지식 기술 태도가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뭔가 체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NCS가 지식은 지식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그리고 태도는 태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제 수행 증거로서 나타낸 자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그렇게 체계화된 자료를 갖고 교육에서도 활용을 해서 과연 학생들이 내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채용 과정에서도 적어도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뽑는데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또한 이제 경력 개발. 우리가 사실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클 수 있는지를 사실 그 분야 일을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여기 방송 분야도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 방송 현장에서 굴러가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배우는데요. 나름 국가 차원에서 이 NCS를 통해서 방송 분야에서는 일을 하려면 그리고 어떻게 클 수 있는지를 이제 그림, 경력 개발 경로 모형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악순환, 굉장히 능력과의 동떨어진 교육, 능력과 동떨어진 채용, 능력과 동떨어진 인사 관리를 뭔가 하나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선순환 체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NCS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밥 잘 먹는 능력 뭐 이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능력인데 이 일을 잘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능력은 이제 용어가 조금 이제 어렵긴 하지만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건데 이것을 사전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 참 일은 잘하는데 인성이 좀 안 좋아. 라고 할 때 그 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 참 사람은 좋은데 일은 참 못해. 그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이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이 현장에서는 인성도 좋아야 되고 또 그 분야 일을 또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같이 이게 버무려져야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유능한 인재인 거죠. 그러면 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했냐? 다시 그러면 이게 직업 기초 능력이 언제 나왔냐면요.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우리가 NCS 시작하면서 그 인사 담당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과연 신입사원들한테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 필요 없어. 그냥 인성만 좀 제대로 된 그렇게 좀 키워왔으면 좋겠다. 그 이후는 내가 기업에서 그냥 다시 재교육 시킬 테니까 그냥 인성만 키워줘. 라고 학교에 요구한 거예요. 그 인성이 뭐지? 도대체 그 인성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연구진이 해외 사례를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에서는 이미 그 인성이라는 것이 사실 아주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나라에 맞는 직업 기초 능력을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연구를 한 3년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영역으로 크게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원관리 능력, 기술 능력, 수리 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윤리 등등 해서 총 10개 영역으로 나눴고요. 신입사원들한테는 그런 직무수행 능력보다 사실은 이 직업 기초 능력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취준생들이 그러면 뭐 NCS 채용하는데 나는 직무 경험이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럴 때 이 직무 쪽은 어찌됐든 자기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 안 되는 걸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직업 기초 능력이라도 내가 지금 갖추고 있나 없나 한번 재점검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성은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요. 그럼 그 분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능력, 그 전공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분야 특수한 기술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NCS라는 것을 통해서 담아냈습니다. 어떻게 담아냈냐?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이 직업 분류와 관련된 통계 분류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 워크넷이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 일자리 정보 이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뽑고 얼마나 채용하고 하는 일자리 정보에서 가장 통용되고 하는 그런 분류 체계가 한국 고용 직업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국고용직업분류. 사실 한국고용직업분류 체계의 중분류를 근간으로 이 직업에서 일을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 NCS의 분류 체계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총 대분류를 24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사업관리, 경영회계 사무, 금융보험, 교육, 자연과학, 사회과학, 법률, 경찰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 빠진 게 있어요. 이제 군인, NCS에는 군인 쪽은 지금 빠져 있고요. 거기에 국회의원 이런 것도 사실 이만큼 그것도 빠졌습니다. 그런 거 굳이 NCS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이제 24개를 지금 저희들이 뽑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NCS가 그럼 만병통치약인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나? 이렇게 오해도 하시는데 사실 NCS는 고도의 하이 테크놀로지,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R&D 쪽 그런 쪽은 그쪽은 이제 어차피 연구 중심 대학에서 순수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까지는 사실 NCS가 이제 커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 80%의 직업인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직업 세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80%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수 학문 그런 쪽은 계속적으로 학문 중심으로 가되 정말 우리 그 경제를 돌려야 될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의 한 80% 그 정도는 이제 NCS라는 것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대분류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회계 사무다. 라고 하면 이걸 대분류 24개고요. 그거 경영회계 사무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기획사무가 있어야 되고 총무인사, 그다음에 재무회계, 이제 생산 품질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총무인사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총무인사를 하려면 총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사 조직도 알아야 되고 일반 사무도 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럼 다시 인사 조직을 하려면 크게 이제 인사도 알 줄 알아야 되고 노무 관리. 또 인사를 클릭하면 여기 구체적으로 능력단이라고 되어 있는 인사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직무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력 채용, 인력 이동 관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각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계화를 시켰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 이제 경영학과, 회계학과, 사무 이런 관련된 이제 그 교과를 많이 이수하고 공부만 했던 그런 친구들은 현재 NCS 채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그 NCS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이런 능력들이 과연 내가 어떤 학습 경험이 있는지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매핑하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학원 가서 막 이렇게 떠들지 말고 제가 지금 드린 대로 NCS 홈페이지 안에서 경영 분야에서 본인 이제 능력단이라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국가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다운 받아 보시고 과연 내가 이런 교과를 들었고 이런 교과를 들으면서 이런 지식들이 과연 갖춰져 있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자기소개서 같은 데가 쓰시면 돼요. 내가 스토리를 어떻게 작성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여기 NCS 안에 정답이 있어요. 그럼 그 정답들에 한 비교를 해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좀 진술을 하면 그게 바로 진솔한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NCS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크게 4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진짜 청춘 불살랐어도 다 취업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성장, 저고용. 그러니까 성장도 크게 안 되고 그 고용률이 이제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진짜 경제를 돌려야 될 이 청년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놀고 있는 게 아주 해피하게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나름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스펙을 쌓고 있는데 그래도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대기업은요, 전체 기업 수의 0.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99.9%를 차지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그 기업이 한 명이라도 더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끔 나가야 되는 거죠. 그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은 잘 안 가요. 처우도 약하고 또 비전도 없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에 가도 얼마든지 비전을 갖고 네가 전문가로 클 수 있는지 그 전문가로 클 수 있도록 그냥 그 비전도 세워주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NCS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 그 빠른 경제 성장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랬더니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이런 노동시장 양극화가 엄청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같이 못 살 때는 같이 잘 살아보세요. 으쌰 해가지고 했지만 현재는 지금 누구는 뭐 아버지 잘 만나서 별 노력도 안 하는데 쉽게 되고 이런 게 더 박탈감, 사회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좀 이제 그 사회적 격차를 줄이도록 할 텐데요. 그것을 현 정부에서는 고용과 복지를 연결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 사람들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일자리랑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국가가 돈 몇십만 원씩 그러지 않더라도 본인이 돈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은 직업교육 쪽, 그러니까 사람을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NCS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문, 숭상, 그런 이제 아주 사대부주 이런 게 아직까지 유교 이제 사상이 뿌리 박혀 있어서 직업인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직업인이고 판사도 직업인, 누구든 다 직업인이라는 거죠. 이 직업관도 굉장히 이제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NCS는 그 분야에서 정말 진로를 설계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그 분야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루트도 만들어주고 교육의 방향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사람이 없어요. 결혼율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그리고 나이는 굉장히 이제 고령화는 진행되고 그래서 실제 일할 사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핵심 노동 인구가 부족하죠. 근데 핵심 노동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은요. 일하는 사람의 질을 높여주거나 일하는 사람을 더 오래 일하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교육계의 방향도 취업만 시키는 게 아니라 취업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클 수 있는지를 같이 연동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사실은 부족했어요. 근데 NCS는 다시 설명드렸지만 아까 이제 수준은 설명을 안 드렸죠. 수준이라는 것은 NCS를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초기 입직자, 아주 처음에 일하는 사람의 수준을 1수준으로 놓고 과장, 차장, 부장, 임원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이제 경력이 쌓이면 일의 숙련도도 높아지고 어느 정도 능력이 높아지면 8수준까지 이렇게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1에서 한 3, 4수준은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그 이후에는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NCS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 수급, 미스매치예요. 학생들은 갈 데 없다고 하고 기업들은 사람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해주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가 청년들이 아까 일자리가 없어서 또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스펙을 쌓고 있어요. 또한 대학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화가 되고 있어요. 고학력화가 되면 즉 취업을 늦게 한다는 거죠. 취업을 늦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결혼도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아이를 낳아봤자 1명, 2명. 저출산 고령화를 여성가족부만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범정부 차원, 진짜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앞으로 그런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청년들을 조기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조금 한 20대 중반, 얘는 거의 다 취업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몰라라 그거는 아니고 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선취업,
후진학, 고졸취 이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다 대학을 보내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계속 취업 경험 없이 그냥 대학 가려고 이렇게 대학 가고 스펙 쌓고 대학원 가 그러지 말고 일하면서 대학 가고 일하면서 석사 따고 박사 받고 얼마든지 그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주자 그거예요. 그것을 NCS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CS 정책 방향을 다시 지금 현재 국정과제하고 맞춰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총 140개 핵심 과제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75번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여건 조성하기라는 그런 과제에서 4가지 과제가 또 구체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업형. 이 협업의 주체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인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이 협업해서 2년 만에 NCS 분야를 한번 다 만들어보자, 조기 개발, 빨리 만들어보자였고요. 그렇게 개발된 NCS 갖고 이제 전문대학,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한번 바꿔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시장에서 훈련과 교육에 또 무슨 차이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 2번째 강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훈련시장에서 기준이 있어요. 이런 훈련을 하려면 이 정도 기준이 근거로 여러분들 훈련을 해야 되는 그 훈련 기준이 있는데 이 역시 NCS 기반으로 바꾸자가 3번째 과제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게 이제 과정 평가형 자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이제 교육 막 열심히 했고 내가 어느 전공이든 상관없이 자격증을 따려면 다시 필기시험 보고 다시 검정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육과 자격이 좀 따로따로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바로 자격이 나갈 수 있는 그게 과정 평가형 자격입니다. 그것을 NCS가 없었으면 사실 그걸 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NCS를 통해서 이런 자격 제도도 다양한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국가 역량 체계라고 있습니다.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이라고 해서 NQF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가 저 사람 수준은 몇 수준이야? 쟤 중졸이야, 고졸이야, 대졸이야, 석사야, 박사 이런 식으로 학력 체계가 워킹이 됐어요.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고 이 분야에서 최고의 스킬을 가졌다 해도 내가 중졸이면 영원히 중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졸인 대한민국 명장님이 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으려고 굉장히 학벌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수준이요. 이 학력 체계뿐만 아니라 자격 체계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학력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어. 나는 순전히 일만 했어. 현장에서 일만 했어. 예를 들어서 미생의 장그래가 그냥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했다. 이 사람이 학력도 없고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 10년의 경험이 어느 정도 당신은 해외 영역 분야에서 10년의 경력 한번 평가해보니 4년제 나온 사람하고 동일합니다. 땅땅땅 하면서 NQF 5수준 이런 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능력을 서로 비교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중심 사회가 워킹이 되려면 사실 이런 부분이 워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전체적으로 NCS나 NQF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채용 역시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될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인사관리 체계도 그냥 연공금, 오래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능력이 있겠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NCS를 통해서 정말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다시 얘기해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그 능력 중심 사회라는 것은 아주 잘난 능력, 못난 능력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꿈과 끼, 이 사람은 노래 잘하고 이 사람은 공부 잘하고 이 사람은 축구 잘하고 이런 각각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동안은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데 NCS를 통해서 꼭 그걸 아니면 공부 못하면 뭐 다른 쪽으로 분명히 꿈과 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꿈과 끼를 잘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잘 이해를 NCS 하면 또 일학습 병행이라는 걸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늦게 취업을 해요. 늦게 취업을 하니까 결혼도 늦고 막 다 포기하는 거야. 이제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삶이. 그러니까 일학습 병행이라는 것은
빨리 취업해서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일도 하면서 진짜 그 안에서 공부도 하고 현장성 있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도 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격, 교육과 자격이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된 것을 뭐 과정평가형 자격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심 있는 이런 채용이라는 것은 그동안 고졸 채용, 뭐 대졸 채용, 그리고 딱딱 이렇게 학력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채용 공고 보면 열정 있는 인재, 뭐 도전 있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채용 공고를 봐도 내가 이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할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구체적으로 잡 리콰이어먼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그래도 다양한 스펙을 쌓으면 언젠가는 붙겠지. 그래서 무분별하게 목표 의식 없이 스펙 쌓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근데 앞으로는 NCS 채용은 네가 일을 하는 그 분야의 채용 공고 안에 명확하게 당신이 할 일은 이런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 기술, 태도, 이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를 명확하게 공고를 하고 이제 거기를 지원할 사람들은 미리 나는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교과목을 들었고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나오는 그런 이제 그 NCS 채용입니다. 이거는 4강이죠.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이후에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능력을 평가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일 잘하는 사람 승진도 하고 일 잘하는 사람 임금도 더 줄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제도인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능력 중심 사회는 그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능력으로 표출해서 어렸을 때부터 일의 세계를 알아서 그 분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야에 따라서 능력에 맞게끔 채용을 해서 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평가받아서 제대로 승진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보상받아서 능력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로서 전체적인 NCS에 대해서 총론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은 이 NCS가 교육 훈련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